비가 여전히 그치지 않고 하노이의 한가을 밤에 내리고 있었다. 비가 창문에 내리쳐 아파트 15동, 까오동 웨스트에서 마이아가 자신의 작은 딸을 재우려고 애쓰고 있다. 비이나는 이제 겨우 1살이고 크고 둥근 검은 눈을 가졌으며 태어날 때부터 의사들이 주목했던 특성이 있다. 바로 소리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다. 엄마, 비이난이 어두운 중에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소리가 들려요. 마이아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키려 했다. 괜찮아. 그건 그냥 비 소리일 뿐이야. 아니야. 비이나는 갑자기 일어나 어두운 속에서 눈을 크게 뜬 채 말했다. 저기 아래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요. 마이아가 한숨을 쉬었다. 보통의 아이라면 아마 쉽게 달래고 넘길 수 있었겠지만 비이나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의사들은 그녀가 지나치게 민감한 청력을 가졌다고 진단했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감각 장애의 일종이다. 엄마, 나가서 보고 싶어요. 비이난이 간청했다. 어두운 속에서 반짝이는 눈을 가진 채로. 제발요. 이제 너무 늦었어. 마이아가 설명하려 했다. 게다가 비도 오고 있잖아. 하지만 아기가 울고 있어요. 비이난이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들을 수 있어요. 아기가 너무 무서워해요. 마이아가 시계를 보았다. 밤 11시. 남편인 발롱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밖에 나가지 않겠지만 특히 비 오는 밤에는 더더욱 그럴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딸의 목소리와 눈빛에 뭔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마이아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랑 너 나가서 볼게. 하지만 우비는 입어야 그들은 서둘러 우비를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의 경비원인 중년의 푸근한 얼굴을 가진 홍 아저씨는 그들이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마이아 씨, 왜 이 시간에 나와요? 홍 아저씨가 물었다. 아이 때문에. 마이아가 망설이며 설명할 말을 찾았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해서요. 비이나는 손을 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기는 저기 있어요. 홍 아저씨는 미간을 찡그렸다. 경비원으로서 수많은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비 오는 밤에 아기 울음소리를 찾아 나서는 아이는 처음이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홍 아저씨가 말하며 손전등과 우산을 들었다. 그들은 쓰레기통이 늘어선 뒤편으로 향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물이 도로에 부딪히는 소리와 금속 쓰레기통들이 만들어내는 시끄러운 소리가 밤의 혼란스러운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비이나는 하나의 쓰레기통 앞에서 멈춰 서더니 손으로 가리켰다. 여기요. 아기는 여기 있어요. 마이아와 홍 아저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홍 아저씨는 손전등을 쓰레기통에 비추었고 마이아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천천히 쓰레기통을 열었다. 처음엔 검은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때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맙소사, 마이아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그녀와 홍 삼촌은 주저하지 않고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봉인이 풀린 검은색 비닐봉지에서 그들은 신생아를 발견했습니다.
몸은 붉고 피투성이었으며 탯줄은 아직 생생했습니다. 지금 구급차를 부르세요. 마이아는 비명을 지르며 급히 코트를 벗어 아기에게 감쌌다. 아기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고 추위 때문에 피부는 보라색이었습니다. 헝 삼촌은 즉시 구급차와 경찰을 불렀고 비나는 그 자리에 서서 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난 씨는 아기가 매우 무서워해요 라고 말했다. 마이아는 아기를 꼭 껴안고 그 작은 생명체에게 자신의 온기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감정, 공포, 고통, 분노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버릴 만큼 잔인할 수 있을까? 15분 후 구급차 사이렌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은 신속히 아기를 받아 초기 응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이아는 비난을 돌봐달라고 훙 삼촌에게 부탁한 뒤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가고 싶어. 비나는 훙 삼촌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내 딸아, 마이아가 무릎을 꿇고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아기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어. 넌 헝 삼촌과 집에 있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화할게. 비나는 아직도 울고 있었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마이아는 의료진이 돌보는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기는 너무 작고 약했고 피부는 여전히 보라색이었지만 적어도 울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표시. 아기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어요. 젊은 간호사가 아기에게 주사를 놓으며 말했다. 마이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이 울음소리를 들었어. 다행히 너희들이 제때 알아냈어. 간호사가 말했다. 이 추운 비 오는 날씨에 몇 시간만 더 기다리면.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마이아는 알아챘다. 그녀는 비난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하자 척추에 오한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병원에 도착한 아기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마이아는 밖에서 앉아서 뜨거운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시계를 보았다. 지나가는 1분이 100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기다리는 동안 집에 전화해서 비난의 안부를 물었다. 헝 삼촌은 아기가 소파에서 잠들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아마도 감정이 격해진 뒤로 너무 피곤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시간 후 신생아 과장인 응우엔 민하이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마이아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재빨리 일어섰다. 아기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죠? 의사가 물었다. 마이아는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제때 발견했어요. 아기가 심하게 저체온증에 걸렸고 산소가 부족했지만 우리는 그의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시간은 위급합니다. 아기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마이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기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해요. 하이 박사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48시간 더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마이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걱정도 되었다. 아기는 여자아이인가 남자아이인가? 여자아이입니다. 하이 박사가 대답했다. 아기는 발견되기 약 2~3시간 전에 태어났습니다. 다행히도 아기는 만삭이었고 선천적 결함이 없었습니다.
마이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와 이상한 유대감을 느꼈다. 아마도 두 사람이 만난 특별한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아마도 그녀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어딘가 그녀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기를 방문할 수 있나요? 좋아요. 하지만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유리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아기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마이아는 하이 박사를 따라 유리창을 통해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주변에는 기계와 전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기는 너무 작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살기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하이 박사가 말했다. 이것은 분명히 심각한 유아 유기 살해입니다. 마이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는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버린 어머니를 찾아 책임을 묻고 싶었고, 어떤 상황이 어머니로 하여금 그토록 잔인한 결정을 내리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할 무렵, 마이아의 남편 반롱은 아내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 시간에 밖에 나갔어?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아는 비난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를 찾아가겠다고 고집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화의 반대편에서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운명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반롱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이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생각해, 마이아가 망설였다. 아무도 아기를 입양하지 않으면 아기는 고아원에 가야 할 거야. 입양하는 걸 생각해. 반롱이 직접 물었다. 아직 모르니? 마이아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비나는 우리가 한 번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에게 매우 애착을 갖는 것 같아. 이해합니다. 일을 끝내고 일찍 집에 가도록 하죠.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오후 9시경 건물의 보안 카메라에 마스크와 꽉 끼는 모자를 쓴 젊은 여성이 검은색 봉지를 쓰레기통에 급히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카메라 각도도 좋지 않아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버려진 아기의 이야기는 주민들 사이에 금세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하고 지원해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기 옷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들은 치료비를 돕기 위해 돈을 기부했습니다. 비난 역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몇 시간 동안 유리문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커다랗고 둥근 눈은 인큐베이터 속의 아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 애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비난이 흥분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어요. 마이아는 딸을 보고 다시 아기를 보며 두 아이 사이에 이상한 유대감을 느꼈다. 아마도 비난이 그 비오는 밤에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고 간호사들이 민안이라고 이름 붙인 아기의 건강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녀의 피부색은 보라색에서 분홍색으로 바뀌었고 울음소리도 더 강해졌습니다.
반롱은 싱가포르에서 돌아와서 밤새도록 논의한 끝에 그와 마이하는 미난의 입양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삶의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결정된 듯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이하가 평소처럼 미난을 보러 병원에 갔을 때 그녀는 중환자실 앞에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어린 소녀를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마이하가 나쁜 예감으로 가슴이 쿵쾅거리며 물었다. 그 소녀는 뒤돌아섰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다. 저는 푸옹이에요.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아기의 엄마입니다. 마이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주변의 모든 것이 회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여자는 그 비오는 날 밤 자기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린 여자였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원망하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푸옹의 눈물 어린 눈과 해숙해진 얼굴을 들여다보던 마이하는 갑자기 다른 감정을 느꼈다. 아마도 어머니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고통. 마이하가 말할 수 있는 말은 그뿐이었다. 푸옹은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쓰러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푸옹의 이야기는 점차적으로 밝혀진다. 그녀는 시골의 가난한 가정의 외동딸로 대학교 4학년입니다. 기혼 남성과의 불륜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도망가서 모든 접촉을 차단했다. 푸옹은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상처 입힐까봐 가족에게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낙태를 할까 고민 중이에요. 푸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을 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배를 숨기고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 추가로 일했어요. 하지만 출산 후 아기를 보고 당황했어요. 몰랐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이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침묵 속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푸옹의 상황에 공감하지만 그녀가 아이를 버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지원 그룹에 가입하지 않아?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해? 하시는 가능한 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푸옹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똑바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왜 돌아왔어? 뉴스를 보고 있어요. 푸옹이 말했다. 저는 제 아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고백하고 싶었지만 두려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요. 마이아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유리문 너머로 보육기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미난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이아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푸옹은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저는 제 아이가 잘 돌보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마이아는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난을 기억했고 비오는 밤마다 미나니가 울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인가?
아니면 보상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기회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 씨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우리는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해야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영원히 모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푸옹은 마이하를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미난을 입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이하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기를 잘 돌볼 것이지만 원하시면 아기의 삶에 여전히 관여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푸옹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사랑에 있어서 더 성숙해져야 해요. 마이하가 말했다. 그리고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들의 대화는 경찰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푸옹은 자수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많은 감형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형은 감형되었습니다. 하와 반롱은 미난을 입양하는 과정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푸옹이 자식을 방문하는 것을 막는 대신 그녀가 가족을 만나 삶을 다시 꾸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비나는 어리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합니다. 엄마, 푸옹 씨도 만화를 좋아하시죠? 어느 날 푸옹이 아기를 방문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아들아. 미아 부인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실수를 할까봐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법을 배우고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나는 두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헌신적인 양어머니, 항상 저를 이해해주고 보호해주신 특별한 자매, 그리고 제가 제 삶을 최대한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신 친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반롱은 놀라운 관용과 이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두 딸을 돌봤을 뿐만 아니라 푸옹이 형기를 마친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 씨는 자신의 경력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그녀는 재무 전문가에서 비정부기구에서 일하는 일로 전향했다. 이 비정부기구는 한부모 가정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을 지원하는 단체였다. 미난과 푸옹과의 경험은 그녀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공감의 가치를 안겨주었다. 비난의 특별한 능력 덕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더 예리하고 정교해진다. 저는 더 이상 소리에 대한 제 민감성을 결함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물로 여깁니다.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날 비나는 어머니에게 고백했다. 소리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해요. 내 딸은 자신의 성장에 너무나 감동해서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미난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푸옹은 학업을 마치고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젊은 여성들을 위한 상담가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지침과 격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랑을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푸옹은 종종 그녀의 고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마음을 열 만큼 용감하다면 항상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미나는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고 특히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민감했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상황을 아주 일찍 알았지만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2명의 어머니가 있어요. 미나는 종종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말했다. 한 사람이 나를 낳아주셨고, 한 사람이 나를 키우셨고, 그리고 내 생명을 구해주신 특별한 자매가 있어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 운명적인 사건이 있은 지 10년 후 미난이 10살, 비난이 15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가족 모임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마이하와 푸옹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직 경비원인 헝삼촌도 이제 은퇴했지만 여전히 그 가족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헝삼촌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저는 20년 이상 경비원으로 일했지만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아기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나는 얼굴을 붉혔고 아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푸옹은 그녀 옆에 앉았고 마이하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반롱은 때때로 비극적으로 보이는 일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비난이 미난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미아 여사는 남편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가족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결점, 실수,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로 모으고 더 많이 사랑하도록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푸옹은 일어서며 목이 메어졌다. 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었습니다. 미나는 일어나서 두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지만 그 순간 모든 사람은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거리를 지워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오는 밤에 울부짖는 그 이야기는 종종 버림받은 것에 대한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 두 번째 기회,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사랑.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인생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사랑을 받고 주는 법을 안다면 치유되지 않을 상처도 없고 극복하지 못할 거리도 없습니다. 사랑. 때로는 단점처럼 보이는 것이 인생에서 얻은 특별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반드시 혈연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사랑과 연결로 정의됩니다. 비나는 이제 아름답고 성숙한 젊은 여성이지만 여전히 가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을 걱정할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능력 덕분에 저에게 자매가 생겼고 제 가족에게 기적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어느 날 밤 비난이 마이하에게 속삭였어요. 그 비오는 밤에도 미난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고통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운명의 부름이었어요. 마이아는 고마운 마음으로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겉보기에 완벽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실수에 감사하고 그토록 특별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삶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의 가장 마법 같은 부분은 어둠 속에서의 울음소리가 어떻게 낯선 사람들을 연결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초입니다.